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헛기침을 하시면서 앉아 계시구나. 네. 지금 최근에 배에서 발성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까 김민나 PD님이 제가 네.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앞에 신혜림 작가 그 방송 듣다가 제 방송이 시작되니까 볼륨이 확 줄어들더라며. 역시 저희 목소리가 안 좋은 거겠죠. 그 녹음할 때 볼륨을 좀 올리면 돼요. 아, 그런가요? 볼륨의 문제는 아니죠. 네. 볼륨의 발성이 안 좋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렇진 않은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봐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신혜림 작가는 목소리가 좀 또랑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라서 아하. 저는 목소리를 삼키고 신혜림 작가님은 그 밖으로 또랑또랑 굴러 나오죠, 목소리가. 그래서 굴러 나오는 소리와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소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굴러 나오는 소리와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굴러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못 고칠 것 같아요.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아니 볼륨을 키울 필요도 없고 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네. 김세윤 씨가 얘기하면 옛날에 백캠 청취자들도 처음에 네. 김세윤 씨가 처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와서 방송할 때 네. 아이 왜 이 사람으로 하냐 답답해 죽겠다 바꿔라 막 항의가 많았거든요. 네? 아니 많았나요? 항의 많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런데 네. 그걸 조금 이겨내면서 그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게 김세윤 작가가 나오면 귀 기울여 듣게 된다. 잘 안 들리니까. 네.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네. 사람들마다 뭐 다 개성이 다른데 뭐. 그럼 오늘도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귀 기울여 들어요 늘. 네. 네. 볼륨도 올려야 되고. 네. 귀도 기울이고. 네. 네? 할까요? 해야죠. 네. 네. 이번 주에 그 개봉하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게 82년생인가요? 82년생인가요? 82년생 김지영이 뭔가 좀 입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82년생. 네. 사실은 뭐 82년생이 맞는 건데. 네. 보통 다 82년생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네. 이게 2016년에 소설이 나왔는데 이제 3년 정도 만에 영화로 나왔으니까 사실 원작 소설이 발표되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많거든요. 예. 그거에 네. 비하면 꽤 빠른 시간 안에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소설을 못 봤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가 100만 부가 넘었으니까 주변에 본 사람도 많고 소설에 대해서 그 후기도 저 많이 봐서 궁금하다 봐야지 하는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 네.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영화를 먼저 봐야겠다. 제가 원래 원작이 있는 거를 안 본 경우에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작 소설을 보는 그 순서를 제가 좋아해서 네네. 그래서 아직은 소설을 보지 않았고 영화를 먼저 봤고요. 전 영화가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수식어밖에 쓸 수 없는 제가 참 미운데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이게 뭔가 좀 더 다른 뭐 그럴듯한 수식어를 쓰고 싶었지만 아니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이게 어떤 원작 소설이 굉장히 히트가 된 작품이 있으면 네. 그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고 네. 거꾸로 네. 소설에 대한 아무런 견해가 없이 영화를 영화만으로 보고 네. 영화가 좋아서 또 나중에 원작 소설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영화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전히 영화적으로. 저는 사실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저는 어쨌든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네. 영화로 처음 봤을 때 어떤 선입견이나 사전 지식 없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도 잘 안 보고 시사회를 갈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취향에서는 가능한 뭘 모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가능한 제가 원작을 지금 이미 읽은 거면 모르겠는데 예. 안 읽은 작품이면 가능하면 영화 보고 나서 그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영화를 영화로 사실은
영화는 2시간이라는 제한된 2시간 남짓한 안팎의 2시간 안팎의 시간 안에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생략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압축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략되고 압축된 버전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좀 그걸 세세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원작을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좀 더 맞더라고요. 예. 근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만든 분도 있으실 그게 거고요. 뭐 각자 취향 차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변에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읽고 영화 보신 분들께 좀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반응은 소설을 굉장히 영화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각색을 굉장히 잘했고 생략과 압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걸 보면 네네. 이번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영화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단 뭐 사실 저처럼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목만 많이 들었지 정작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네.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대체 어디가 문제가 될 이야기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 채 끝까지 영화를 봤고요. 네. 아마 그거는 그 영화를 보시면 제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주인공은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네. 이 주인공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지영의 남편이 바로 공유 씨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영의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신의 아내 김지영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이 그려지고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82년생 김지영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그리고 살아오면서 억눌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에 입은 상처는 무엇인지 등등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이야기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의 그 커다란 줄거리고요. 네. 사실 이게 82년생 김지영이라서 사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82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네. 그리고 김지영처럼 여성이 아닌 경우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그 감상평이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82년생이 아니고요. 훨씬 먼저 태어났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런 네.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지영과 어떤 면에선 겹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선 겹치지 않는 세대이고요. 일단 또 성별도 다르고요. 그러한 제가 보았는데 저는 일단 이 영화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야기도 좋고 영화의 만듦새도 참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을 보지 않아서 비교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네. 소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체라면 영화는 시간을 체험하게 하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구분이 뭐 학술적으로 정리된 구분은 아니고요. 저 혼자 늘 구분을 하는 건데 소설은 사실 영화에 비하면 허락된 지면이 훨씬 많고 하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도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말과 행동을 어떤 생각과 어떤 이유로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소설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그렇죠. 있는 예. 매체거든요. 반면에 영화는 매체의 특성상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나 표정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렇죠? 말로 설명해 주지 않는 행동과 표정을 보고 그 행동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혹은 그런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는 영화 속 인물의 마음을 예. 관객이 헤아려 봐야 되는 매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관객이 그거를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만들려면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어서는 안 되고 그 영화 속 인물이 살고 있는 그 시간, 영화 속 인물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 시간을 영화를 보는 관객이 체험을 해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의 표현 방법과 영화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단순한 스토리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 인물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고 어떤 시간을 견뎌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불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시간 자체를 잘 체험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서 예. 제가 느낀 영화 되게 좋다라는 그러한 감상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 뭐 배우는 지금 정유미 씨하고 네, 공유 씨 두 분 다 뭐 완벽하게 저 연기 잘한다고 검증이 돼 있고 네, 진짜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인데 네. 감독 이름은 굉장히 낯선데요. 김도영 감독.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도영 감독. 그래서 그 감독님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아 그래요? 배우시고요. 아마 지금 김도영 감독님을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조연급으로 출연을 하셨지만 네네. 굉장히 색깔 있는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라 아하. 아마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배우가 연출을 장편은 처음인데 영화를 이렇게 잘 찍지? 근데 그 이력을 보니까 단편 영화로 최우수상을 받으신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연극 연출을 하셨던 그 실력이 계속해서 해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신인이지만 일반적인 신인 감독의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허점이나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연출로 저는 느꼈고요. 사실 그래요. 저는 뭐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도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볼 때는 약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거는 어떤 고마움이냐면 저는 어쨌든 저의 시선이나 혹은 저의 삶의 궤적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저 에버트가 얘기했던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된 상자 안에 살아가는데 예. 영화는 그 벽에 나 있는 창문이다라는 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좋은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이렇게 매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데 사실은 영화 덕분에 내가 서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보는 경험을 한 2시간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그 겨우 2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 서본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 앞으로의 삶에서 매번 그 자리에 선 심정을 이해하며 살지도 않겠지만 단 2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서보는 경험과 아닌 경험은 조금이나마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제가 서보지 못한 그 자리에 잠시 서봤던 경험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우선 한 곡 듣죠. 음악은 뭐 일단 캡틴 마블에 쓰인 이 노래를 골랐고요. 예. 캡틴 마블에서 이 노래를 쓴 이유가 아마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고른 이유와 같을 것 같습니다. No Doubt의 Just a Girl이라는 Just a Girl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뭐 어차피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으니까요.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노다웃의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곡이에요. Just a Girl. 네, 그래서 아마 캡틴 마블에서도 이 곡 듣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관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No Doubt, Just a Girl 듣겠습니다. 노다웃의 Just a Girl 들었습니다. 네. 자, 82년생 김지영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지영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글 중에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뭐 억지스럽게 마치 한 사람이 다 겪은 것처럼 약간 자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표현에는 동일할 수 없는 게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작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관객을 많이 동원한 작품으로 예를 들면 가령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 국제시장이 저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을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하나에 압축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사실 흥남부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에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주 많지는 않겠죠.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속 황정민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그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작법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네. 일제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일본어 교육 받으시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네. 저 징용도 갔다 오시고 네, 징용은 안 가셨습니다. 징용도 갔다 오시고 월남에서 아주 월남까지는 안 가셨지만 징용 갔다가 오셔가지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네. 저 군에 입대하셔가지고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셨고 네. 막 그 한국사의 그 고비고비에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 보긴 자기적일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게 어떤 한 시대를 살아온 한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네. 그거는 일종의 이야기 전달의 효율성을 위한 거거든요.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보는. 그래서 사실은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러한 작법의 하나로 등장한 거고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막연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와 거리감이 안 좁혀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구체적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누나 그리고 저랑 지금 살고 있는 짝꿍의 얼굴들이 이제 네.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김지영들 실제 이름이 김지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지영과 같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이야기는 훨씬 사실은 공감할 구석이 많아지고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영화였고 네. 일단 다 떠나서 영화적으로 무척 잘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뭐 전에도 이것도 또 최근에 인용했던 말 같은데 나에게는 발목에 오는 물이 누군가에겐 턱 밑에 그 물이 차 있다면 내 신발이 젖는다고 불평할 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고요. 어떠한 차별은 구름이나 태양처럼 잘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네네. 그 차별받지 않는 입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시 보여주는 게 사실 영화가 하는 일이니까요. 저에게는 근래에 본 작품 중에 근래에 본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묻은 면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의 기분이 좋았던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되게 괜찮다.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문득 이 곡이 떠올라서 골랐는데 네. 영화 헤드윅에서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 가사 보면 원래 그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가 예. 신에 의해서 둘로 갈라져서 결국 다시 하나로 합치려는 욕망이 결국 사랑의 기원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냥 나의 반쪽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나의 반쪽은 어떤 마음이고 뭐 그러한 것들을 알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헤드윅 사운드트랙에서 오리진 오브 러브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네.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